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주제는요. 창업 10계명을 통한 신중한 창업 접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맡은 이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도 역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봤을 때 창업 10계명이라는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에게 창업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을 어떤 수단으로 쓰고 싶으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직업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직장을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방법, 도달하는 시간들을 창업의 성공이라고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써놓은 내용이 바로 성공과 성장,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아주 크게, 누군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부자인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멋진 차, 멋진 집,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조용해 보이고 그냥 작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족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이 성공이라는 게 돈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한다면 1이라는 걸 벌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을 벌 때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 100을 기준으로 한 사람한테는 99라는 게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 갖고 나만의 성공과 성장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도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많이 힘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저는 그것들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버리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직업을 만드는 것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었던 일, 혹은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또 아이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로 좋아하게 될 일들이 미래의 어떤 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 시도하는 걸 목표로 할 건데요. 지금 한 개씩 제가 3가지를 써놨습니다. 한 가지는요, 매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써놓자라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풋을 해요.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강의를 보던지 책을 읽던지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혼자만의 생각이 좀 깊어져야겠다 싶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죠.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2번째 나오는 상품이 될 겁니다. 이 상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콘텐츠 상품이 있을 텐데요. 저는 보이지 않는 거는 매일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한 가지 뭔가 나를 알리는 마케팅을 하든지, 혹은 나한테 이미 고객의 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세일즈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결과가 있던 10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좀 다 비슷하거나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 5년이라고 썼어요. 최소 5년 내가 좀 미치는 기분이 들어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다 퍼주면 나한테 사람들이 돈을 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공한 사람 이야기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살짝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들었던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직업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 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지만 너에게 경험과 자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의 욕구는 첫 번째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이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선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몇 년, 한 2, 3년, 3, 4년 쉽게 벌었는데 그 다음 3, 40년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돈을 결국 다 날리겠죠. 써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 해서 더 크게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 특히 20, 30, 40대까지는요. 제가 지금 30대니까 40대, 50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30대까지는 최소한 정말 많은 내 노력도 집어넣고 많은 투자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판사라는 것을 창업하고 어떤 언어 교육을 했을 때 한 5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업으로 했을 때는 최소 2년 이상은 그냥 쏟아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이렇게 해서 잘 될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3년째쯤부터 조금씩 이제 결과를 보기 시작하니 그때 그 앞서 있었던 2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하고 창업이 잘 되고 사업이 되면 부족해요. 뭔가 더 개발하고 할 시간이. 그래서 내가 아직 처음이라면 부업이라고 하면 저는 5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업이라고 하셔도 한 3년 정도는 잡으시고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바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안 된다고 져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걱정 마세요. 다 퍼줘도 사람들은 퍼주는 사람한테 더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릇이 큰데 정말 가서 배우고 싶다. 가서 뭔가를 듣고 싶다. 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간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다운로딩 퓨처라고 써 있네요. 내가 지금 미래를 다운로딩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 항상 부족하실 겁니다. 저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쭉 갔을 때 그려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살짝 드려볼게요. 저는 어떤 출판사 미디어 쪽을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서 제 언어 수업도 하고 그리고 책으로 뭔가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데 제가 너무 처음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책을 썼고 이 책을 읽고 오셨는데 제가 책 속에 있는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거짓말쟁이인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근데 항상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창업이라는 걸 배우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한 2년 차, 3년 차인 사람이 알려주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이제 그 사람도 시작한 지가 초보니까 약간 내 마음을 더 잘 알겠죠. 근데 이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그거 잘 성공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려줘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10년 뒤에 엄청 유명해져서 TV에도 나가고 막 책도 많이 쓴 다음에 그때 알려줘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슬프지만. 그러면 이 시간들의 간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고 막 와요. 오는데, 자, 내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1, 2년 차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아마 이렇게 될걸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왕초보들을 생각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도 또 간극이 생겨요. 그리고 이분은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직업을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는 건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알려준다고 했을 때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체감이 좀 되겠죠. 아, 나도 저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겪게 될 10가지 문제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3가지밖에 없네, 7가지가 사라졌네 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가 생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티칭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미래인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수다도 떨고 싶고. 근데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요. 그래서 뭐해? 그러니까 꺼내서 퍼즐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퍼즐을 좋아하니까 퍼즐을 같이 해보재요. 그래서 해보자 하고 이제 펼쳐놨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요. 그런데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큰 그림을 좀 보고, 이건 제가 미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좀 큰 그림을 본 다음에 이렇게 좀 앉아서 조곤조곤 할 수 있는 스타일이 그래도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내가 창업이나 어떤 1인 기업을 할 때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막 즉흥적인 것도 많고 큰 그림보다는 그냥 빠르게 하나하나씩 탁탁 치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저는 저에 맞는 창업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품을 그냥 파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상품이 고객의 마음에 만들어질 때까지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겠죠. 이것도 별로야, 저것도 별로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일단 빨리 만들어서 시제품을 놓고 평가를 받으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몇 년의 기간 동안 이제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연구 결과를 거듭하면서 이걸 이제 내놓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제품은 처음엔 굉장히 많이 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년의 정수를 담았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좀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려줄 때도 똑같아요. 나한테 온 사람은 이제 참을성이 저보다 있지 않겠죠. 그래도 내가 저 참을성이 있어야 뭔가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겠죠. 인내심이 있어야만. 그 인내심이 내 상품을 만들면서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거를 만들어 보지 않고 내 거를 보완해 보지 않고서 누군가의 왕초보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것을 같이 해주고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뭔가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나에게 참을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또 창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창업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내 계획과 창업 계획은 항상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나는 1년 만에 10만큼 성장하고 싶지만 5년 동안 10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대에 창업을 하셨고 한 6년 차에 엄청난 성공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고 힘듦이 제가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견디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27이다 라고 하면 10년 뒤면 37인데 내가 9년 동안 실패해도 마지막 한 해에 만회하고 그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나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생각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10년을 두고 9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자, 네 번째도요. 인내심과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지치지 않고, 지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아니면 꾸준히, 매일 못해도 됩니다. 부업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시도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뭐 직장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해야겠죠. 저의 이제 과거 모습을 여기 담아놨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어제보단 좋아질 거야. 약간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은 좀 좋아지겠지. 왜? 그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어제보단 좋아질 거야. 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런데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작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서 뭔가 한두 번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지속되기 힘들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건 본인이 얼마나 평소에 준비했느냐 이거든요. 자, 그때 바로 제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하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차라리 그럼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더 큰 목표를 세워야겠다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직장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듣고 직장에 계신 결과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선택했다면 여기에 제가 없겠죠. 모든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뿌리는지에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제 모습인데요.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부럽고 막 질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막 해봤어요. 왜 나는 그렇게 질투가 많지? 생각을 해보니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너무 특별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 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한테 엄청난 장점이 있고 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 거랑 섞어야겠다. 섞어서 내 스타일로 해야겠다. 라고 했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이 선택인 거죠. 창업도 선택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성을 선택할 건지 아닌 걸 선택할 건지도 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또 달려가면 되죠. 항상 지쳐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볼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인정해야 될 때가 항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열의가 막 뜨겁잖아요. 열정이 뜨거우니까 막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그때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 있는 다섯 번째 케이스는 조금 경험이 많은, 경력이 많은 분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통역을 하는데 나는 6년차 통역사야. 그래서 난 이제 너무 다 잘 알아. 모든 시장 상황도 잘 알고 그냥 툭 치면 다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 그때랑은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제 콧대가 막 높아져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잘했어.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불러주는 곳이 줄어들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수개월, 수년 전 알고 있던 것 혹은 내가 이미 배웠던 것 사람은 다 자기만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건 꼭 맞아.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영화 제목도 있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하여튼 반대 말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게 더 많겠죠.
지금 세대가 시간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한 6년 전쯤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한 최근 2년 동안 숨 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배움의 편승에 오르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한 1년을 존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은 저에게 굉장히 끔찍한 암흑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자존심이 셌던 거죠. 그동안 내가 4, 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과가 결과가 있었는데 이대로 하면 쭉 되겠지 라고 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때 있는 것이 맞다고 외친다면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겠죠. 만약에 내가 혼자 난 무인도에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곳에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배워갈 게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접목을 해야 돼 라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겠죠. 결국에 창업은 우리가 반짝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처럼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지만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금씩 내가 바뀌어가는 게 저는 또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맡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6번째를 같이 볼 건데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뭐가 안 좋아서, 내가 뭘 못해서 나는 상대도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나,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제 무턱대고 큰 어떤 재산이라든지 큰 시간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제가 항상 이제 원래 인트로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신랑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자, 창업, 이제 신랑은 요식업에서 오래 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지금은 저랑 같이 하고 있지만, 창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투자금 회수지 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바로 나올 수 있었냐면 본인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겪어가면서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북적이는 것 같아도 내 손에 남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Q&A에 나올 거지만 사람마다 창업에 쓰는 돈과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회수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썼던 이유는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걸 시작했을 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걸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 거야. 저의 경우는 제가 외국어, 전 러시아어라는 강의를 하는데 저는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유학도 못 갔었고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모든 면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너 진짜 잘하는 거 맞아? 라고 특히 한국 분들이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유학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안 갔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잘한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일만 이제 통역 번역만 하다가 사실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 뭔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도 하고 쓰고 뭔가 시험에도 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럼 나는 강의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교수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게 제가 대학원을 붙어서 이제 생활비도 벌고 싶고 제 나름대로는 와, 내가 그래도 1년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구인글을 러시아 관련 네이버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근데 엄청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악플이었냐면 야, 통대 졸업생도 아니고 입학생이 과외를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막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역 번역대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막 건너 혹시 이거 쓴 애가 너야? 막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제가 너무 쫄았어요. 그때 좀 어렸을 때니까.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때 알았죠.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은 너무 어렵게 알려준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저는 그 초보 때 제 경험으로 알려주니까 쉽대요. 그럼 제가 그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제가 만약 세상에 그 교수님들과 저의 그 엄청난 대단하신 선배님들 눈치를 봤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투자금 회수라는 거 6번째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째는요. 우리 토끼 친구가 있는데 토끼의 코가 클까요? 눈이 클까요? 입이 클까요? 귀가 클까요? 딱 봐도 귀가 제일 크죠.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은 조금만 하고 귀를 열어서 들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잘 듣는 사람이 뭔가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니면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편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특히나 도움을 주고 돈을 받고 싶다면.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딱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엄청 와서 약간 이렇게 눈치가 딱 보여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좋게 하고 싶으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뭐 아니나 다를까 있겠죠? 해드립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면은 해드리고 나서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럼 저도 부탁을 드리려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엄청 새침한 표정으로 저를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나한테 약간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뉘앙스인 거죠. 너 내가 필요해서 왔구나. 넌 필요할 때만 오네라고 자기소개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을 나왔습니다. 너무 끔찍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결국에는 창업이라는 것, 내가 사업한다는 것, 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는 건데 내 상품이 너무 좋다고 나 혼자 계속 떠들면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술적이고 평범하지만 뭐 오늘만 한다, 뭐 마감이 된다, 뭐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 뭐 이런 어그로성 멘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오늘만이 365일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샜지만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시작 정도예요. 대단하게 저는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항상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마음을 갖자. 그 마음을 느끼게 하자라는 게 결국에는 창업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8번째입니다. 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매달 이번 달은 이걸 합시다. 이번 달은 이걸 합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드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계획은,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특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이제 준비 땅 하면 달려야 되는데요. 이 준비선에서 몇 년 동안 이걸 꼭 해야 할까? 나의 Y를 찾기 시작해요.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여기서 망설이고 있다는 건 다른 것도 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직장에 다녀요. 근데 직장에 있는 게 너무 최고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강의도 안 듣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창업을 할까 말까를 분명히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하시고 계실 건지를 본인이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할 건지, 올해까지 할 건지, 오늘까지 할 건지를 정하시고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 출발선이 여기고 결승선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몇 년 계시는 분이 많아요. 자, 출발해도 여기에서도 몇 년이 걸립니다. 어딘지도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중간 정도 이상, 약간 중수, 고수 정도 돼야 내가 원하는 결승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가 여기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를 스타트로 끊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그래서
이번 달에 혹은 이번 주에 내가 이건 해야지. 창업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시간 관리라도 괜찮고요. 내가 만약 개인 수업을 한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면 그 시간을 이렇게 쓰고 남는 시간은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야. 아니면 남는 시간은 내 취미를 할 거야. 또 좋아요. 그런 것들을 짜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에서 TV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자,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저도 여기 있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9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배워서 적용해서 바뀐 부분인데요. 저의 습관적인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그것이 없이 살았는데 내일 생기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 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혹은 내가 제약을 줄 수 있죠. 그건 못해. 근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겠죠. 아내가 아니라 못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그리고 그걸 말하는 순간 내 무의식 속에서 그런 건 내 인생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장착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머리가 말랑말랑하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면서 진로를 찾잖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가 지나가고 초등학생이 지나면은 이제 입시로 넘어가고 입시가 지나면 취업으로 넘어가고 이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말랑말랑한 머리를 갖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순간을 찾지 않으면 평생 못 오겠죠. 점점 머리는 굳어갈 테니까요. 이건 저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나서 바뀐 게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어제까지 없었지만 오늘은 생길 수 있어. 내가 행동을 하면. 근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해. 그러면은 똑같아. 왜?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다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해도 망할 거야. 물론 확률적인 거는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극단적이지만 내가 내일 만약에 세상에서 사라질 확률이 90%면 여러분은 그럼 오늘 막 어디서 뛰어내리실 겁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0%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잃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후회를 할까요? 내 마지막 순간을 땡겨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한 달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천국으로 간다면 그 일주일 동안 뭘 할 건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지, 빨리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책이었어요. 자, 어제는 없었지만요. 내가 시도하잖아요. 생깁니다. 오늘 안 생기잖아요. 또 해보세요. 내일 생깁니다. 내일 안 생기면 더 해보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창업뿐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성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제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직장인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거의 루틴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바꾸는 순간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째까지 왔습니다. 10번째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앞서 말했던 시기와 질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와,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반대로 내 잠재의식 속에 인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는 쟤보다 못하는구나. 우리 학교 가면 등수를 세우잖아요. 바로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는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짝 이것도 제가 최근에 어제까지 러시아 초등학생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화 수업을 하는데 러시아 학교를 이제 슈콜라라고 해요. 그 왜 얘기하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는 꼬리표가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꼬리표를 다 나눠주면 번호, 이름 뭐 이렇게 써줘요. 칠판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면은 국어 점수가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뒤에 등수 나오죠. 이게 부르부르 떨리죠. 와, 40명 중에 25등 했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 앞에는 24명이 있고 내 뒤에는 15명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시스템을 자체가 이제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래요. 비교를 하게 어렸을 때부터 시켜놓고 창의적인 걸 하라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러시아의 학교 시스템이 정말 신기하고 독특했던 건 우리는 찍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문을 진짜 못했는데 찍으면 최악인 경우에는 20점대가 나왔고요. 잘 나오면은 기적적으로 50점이 나왔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시험 주제가 많아요. 한 몇 개를 갖다 놓고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그 뭐죠?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종이를 접어 놓고 많으면 들어와서 자, 몇 번 학생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골라요. 골라서 딱 펼쳐서 보고 이게 만약에 제가 창업에 대한 너의 생각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내 창업에 대한 내 의견을 몇 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거죠. 상대적으로 네가 더 잘했어, 얘가 더 잘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토론식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O와 X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창업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다가 안 되면 바꿔야 되고요. 잘 되면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점수 나오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로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으로, 그 생각으로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누가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뭐 돈 벌기 좋은 세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잘된 케이스들의 이야기를 듣기 진짜 좋은 세대란 말이에요.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인터넷만 되면 다 검색해서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니까 네가 너의 가장 큰 장애물이래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생기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를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제보다 나 괜찮아진 것 같아. 내일은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걸 뭐 꼭 해야지라고 하기보다 그냥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저건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거 하나만 지켜주셔도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보기 전에 살짝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제가 정리한 페이지의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있고 내가 하는 만큼 결과는 나올 거다. 나올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배우고 흡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표현하고 자, 흡수만 또 하면 안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모든 창업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니까요. 상품이 없으면 나 혼자 떠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하나의 아이디어와 하나의 상품과 하나의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실 다이어리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저는 이거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다이어리 쓰는 것도 좀 안 쓰게 되니까 사는 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이 다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Q&A도 할 거예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되게 우리는 위로를 해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자존감 관련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뭐뭐 때문에 힘들어, 뭐 창업 때문에 힘들어, 애인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엄청 너그러운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해주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훌륭해. 근데 뒤를 돌아서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막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넌 정말 멀었어. 너한테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좀 더 좋아하고 인정해 줘야겠다. 아니, 당연히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처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 나랑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는 저는 항상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망하는 생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약간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죄의식을 심어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너 그거 해서 되겠어? 야, 남들이 그러는데 그거 안 된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원래 고객한테는 귀를 열어야 되지만 이런 말에는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자,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Do you love yourself? 라는 말로 이 강의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Q&A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 창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류가 많아요. 창업에는. 먼저 요식업이나 외식 비슷한 거죠.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혹은 노하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다음 콘텐츠 무형을 팔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어떤 유형의 책이나 오디오북을 팔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팔죠. 강연을 팔고요. 결국에는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창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무형의 콘텐츠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수업을 듣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겠어. 그러면은 억대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찾는 회사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창업연구소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 바로 앞에 한솥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그래서 거기서 밥을 자주 먹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먹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좀 친하신가 봐요. 주인분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도시락 창업하려면 얼마 들어요? 라고 하니까 그 주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야, 창업할 생각 하지 말고 너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가서 배워.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시작해.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네가 생각한 거랑 아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거의 초보였으니까 들었던 거는 생각나지만 제가 직접 제 돈을 억대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걸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할 건지를 먼저 찾고요. 그 분야 사람을 찾아서 배우던지 아니면은 그 분야에 내가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도 내 걸 차리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더 낮은 수준으로 했거나 진작에 문을 닫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거.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혹은 대출을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노하우나 콘텐츠는 돈이 많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안 쓰려고 하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하다못해 마케팅 광고를 하려고 해도 내가 돈을 쓰는 것과 그냥 콘텐츠만 하는 건 어쨌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노출도에 있어서. 하지만 진성 고객과 그냥 광고 고객의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배움을 요청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외국어를 알려주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유튜브 보고 하셔도 되죠. 근데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단계에서 여길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은 100이란 시간이 걸리고요. 저를 통해서 가시면 50이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50이란 시간을 아낄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뒤에 써놓은 게 약간 팩폭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창업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쓸 돈은 많은데 여기 쓰는 게 아까워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다 쓰고 없어서 못 쓰는 건지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돈은 안 내더라도,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창업은 다 사기고 돈 받는 건 다 사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를 자르셔야 되잖아요. 머리를 자를 때 내가 집에서 그냥 집에서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저 부엌에서 그걸로 자르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2만 원 내고 살롱에 가서 자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아껴야 되면 집에서 다 해야 돼요. 뭐 쌀도 뭐 농사 지어야 되고요. 반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맞는 돈을 내고 편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져야만 내가 투자를 하고 거둘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가져야만 내가 어떤 에너지라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걸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참고로 저희 신랑은 대출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조금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출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괜찮은 곳에 투자해서 거둘 수 있는 거면 생각을 잘하고 해야 되는 거고, 무턱대고 아까 이런 거죠. 와, 나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를 창업하면 되겠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빚을 갖고 사셔야 되는 망함의 지름길이죠. 이런 썰은 뭐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었으니까요. 카페가 좋아서 했는데 나는 거기서 커피 만드는 노예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내 몸으로 부딪히겠다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내고 에너지를 아낀다면 그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죠. 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부딪힐 수 있는 건 부딪히되 안 그래도 되는 건 아껴도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동글지아님 오늘 강의도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이상민님 엄지척 고맙습니다. 양기일자님의 응원도 감사하고요. 부두주님의 강의 너무 좋아요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모르는 것을 라이프스토리님이 인정하고 배우는 거랑 빠른 세상 변하는 거 인정하고 바꾸는 거랑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 선택하는 거랑 성장하는 거 개념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면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